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25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4월 1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3월 1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갑진월 갑오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갑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 간목 일간이 되겠고요.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자, 진월의 간목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볼 것인데요. 일간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될 것이고요. 갑이라고 하는 천간은 10개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하고요.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무한 반복해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계속 순환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또 갑목이라고 하는 갑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즉 나무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나무의 기운은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목일간들 있죠. 간목도 있지만 을목도 있습니다. 목일간들이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이 좀 괴팍한 간목일간, 을목일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천성 자체는 목의 온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천성 자체가 이렇게 뭐 천성이 나쁜 사람 없겠지만 마음씨 자체는 그게 따뜻하다. 그리고 목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하는 것이 바로 어질 인자 인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일간들이 대체적으로 목민관으로서 백성을 키우고 기르고 교육하는 목민관으로서 직업을 갖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남을 배려해주는 교육자, 가르치는 교육자, 그 다음 남을 배려해주고 케어해주는 뭐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도 목일간들이 많이 하는 그런 직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 나무의 기운, 온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일간이기도 하고 또 음과 양으로 구분했을 때 간목이라고 하는 것,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다라고 해서 양목이 되겠습니다. 자, 양목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음에 해당되는 나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 순차적으로 나오는 갑 다음으로 을도 같은 목에 해당이 됩니다. 똑같이 나무이면 나무 물상으로는 나무의 비유를 하면서 따뜻한 온기이고요. 어진 마음 똑같이 목민관으로서 그러한 역할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서 또 간목하고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간목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라고 봤을 때 을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양의 차이인 것이죠. 같은 나무이지만 음양의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큰 개념이죠. 그 다음에 단단한 개념입니다.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고든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의 개념은 큰 나무 같은 개념, 그 다음에 곧고 단단한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게 되면 큰 오동나무라든가 아니면 전나무라든가 편백나무라든가 큰 소나무 같은 거, 적송 같은 거, 큰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집을 지을 때도 쓰고요, 배를 만들 때도 썼던 판옥선 있죠. 요즘 제가 자주 보고 있는 게 이제 이순신의 이제 명랑 전투라든가 저기 한산도 대첩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 이제 나무 배잖아요. 판옥선이라고 하죠. 판옥선. 그래서 판옥선과 이제 귀선 이렇게 배를 만들 때 이런 나무 가지고 만드는데 그런 나무는 다 어떤 나무? 간목을 가지고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크고 단단하고 고다야지 나무가 작아요. 손바닥만에 그런 거 가지고 배 만들 수 없고요. 나무가 휘어져 있습니다. 나무가 곧고 단단해야 되는데 나무가 낭창낭창해.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배 만들면 배가 낭창낭창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배를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간목, 양목인 간목은 그 용도가 보다 제목으로 썼습니다. 배를 만들거나 집을 지을 때 제목으로 쓰는 것이죠. 요즘 같으면 이제 배를 만들든 집을 만들든 주로 이제 철제를 많이 쓰지만 옛날에는 철을 그렇게까지 단련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배를 만들거나 집을 지을 때 이런 간목을 썼다. 그 간목의 재질이 어떻다? 크고 단단하고 고든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양의 시목으로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것. 간목은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작벌을 하고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뭐라 한다? 경금을 단련하는 것으로서 배합하는 것이 기본적인데 춘하절의 간목은 제가 이거는 생목으로 봐서
병화라든가 아니면 개수 같은 것으로서 이렇게 배합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을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화초와 같습니다. 화초 내지는 양묘목이라고 해서 부드럽고 잘 휘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는 없고요. 제목으로서의 용도는 없고, 그 다음에 뭐다, 그 꽃을 피우는 용도 있죠. 화초로서 꽃을 피우는 용도, 즉 목화통명에 이롭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뭘 봐야 된다? 병화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배합을 한다. 선생님, 간목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비슷하죠. 근데 하지만 간목의 주 목적은 제목으로서 쓰는 것이지, 간목이 주 목적은 꽃을 피우는 목화통명은 부차적인 용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목은 제목으로 쓴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춘하절의 목은 생목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뭘 쓴다? 이런 경우에는 꽃을 피우는 목화통명으로도 이롭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정명과 곡우로 절기는 나눠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방향은 동쪽이면서 기본적으로 목이 왕한 목왕절이다라고 봅니다. 인묘지는 동방목이라고 하고요. 사오미는 남방화라고 하고, 신유수는 서방금이라고 하고, 해자측은 북방수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인묘지는 동방목이 왕한 계절이지만 진술축미월 은 4개 월로서 모가 왕하다. 이때는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월이 토왕절이 맞지만은 인묘진 동방에 속하였기 때문에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토이기 때문에 방압을 형성한다든가, 인묘진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다시 목이 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돼서 목이 왕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묘월은 목이 제왕지가 돼서 12개월 중에서 가장 목이 왕한 계절이 되겠고요. 진월은 목이 이제 쇠지가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임관지라고 하는 것은 30대에서 40대까지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제왕지라고 하는 것은 30대 후반부터 40대까지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쇠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50대가 넘어가서 이제 점차 이제 사람으로 치면 이제 퇴직을 바라보고 있는 그 정도 단계의 퇴직을 앞에 있으면 이제 부하 직원한테 이제 뭐 실세가 아니니까 크게 뭐 하기도 그렇고, 이제 다시 말하면 옛날 이제 말년 병장 정도, 이제 상병에서 이제 병장 이제 끝호봉 가려고 이제 이럴 때 쇠지, 이때 되면 이제 밑에 애들 말 안 듣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알겠지만, 그냥 적당히 있다가 이제 낙엽 떨어지는 것도 좀 조심하시고요. 낙엽 떨어졌다 머리 맞으면 머리 깨지니까 하이바 꼭 쓰고 다니시고요. 뭐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쇠지라고 하는 단계가 바로 그러한 단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인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왕하다 하더라도 진월의 간목은 약합니다. 근데 이제 진월의 간목을 그러면 어떻게 쓸 것이냐? 꽃을 피우는 용도로 쓸 것이냐? 아니면 작벌해서 꽃을 피우는 작벌해서 제목으로 쓸 것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목이 쇠해지면, 목이 이제 기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때는 뭘 하냐면 제목으로서도 쓸 수가 있겠고요. 뭐 또 상황에 따라서는 병화로서 또 꽃을 피우는 용도인데, 이거는 사주에 따라서 조금씩 상황은 다릅니다만은 명리서의 진월의 간목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먼저 경금을 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금을 이렇게 써서 간목을 갖다가 뭘 한다? 작벌해서 제목으로 쓴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제가 아까 간목은 경금으로서 작벌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월의 간목은 경금을 쓰는데 정화를 쓰지 않고 임수를 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임수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 뭐 어떤 차이가, 정화를 쓰는 것과 임수를 쓰는 것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물론 진월에 간목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겁나게 신학한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경금 자체도 진의 통근 아니죠. 진의 생존을 받기 때문에 경금 자체도 약하진 않지만
화를 쓰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화를 쓰게 되면 화는 금을 단련하기보다는 화를 토로 생하려고 할 것이고, 토는 다시 금을 생하게 되면은 어차피 간목이 경금을 뵐 때 단련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정화를 쓰지 못하고요. 이때는 임수를 쓴, 이때 개수도 아니고요. 절대 개수가 아니고 임수를 쓴다라고 말하는 것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날을 세울 때는 물론 정화로서 단련할 수 있지만 임수로서 금을 갖다가 깨끗하게 닦아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월의 간목은 아무리 원령에 통근했다 하더라도 간목 자체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임수로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조해 주는 것으로서 쓰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월의 간목은 경금과 임수를 지용하게 된다. 이건 이제 경금과 정화를 쓰는 것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예외적인 그런 상황인데, 그것은 어디에서 연유한다? 원령 때문에 그렇다. 원령의 특이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경금 정화를 쓰지 않고요. 경금 임수를 쓰는데, 다시 상황이, 예를 들어서 목이 다시 왕해진다 그러면 임수가 아니라 정화를 쓸 수도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외우지는 마시고요. 진월이라고 하는 것과 간목이라고 하는 것의 특수성을 알아서 기본적으로 배합은 경금 임수를 쓰지만 그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술을 배울 때 스매싱도 배우고요. 뭐 이렇게 배드민턴 칠 때는 이렇게 뭐 치는 방법도 배우지만 항상 공이 그런 식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공이 휘어져서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이 오다가 뚝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기본적인 공을 치는 방식은 알아둬야지 오다가 떨어지는 것도 받아칠 수가 있는 것이죠. 간목이 진월이 태어났을 때 경금 임수를 쓰는 이치를 알게 된다라고 하면 다른 상황이 주어졌을 때는 그거에 맞게 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월의 간목은 이런 식으로 배합하는 것이고요. 자, 오늘의 명식과 생시를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일간은 간목 일간, 원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본다라고 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의 짜임을 보는 것이고요. 일간 양목이 되겠고 월지에 있는 진토는 양토가 됩니다.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는 양대 양이 되는데,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는 관계, 이거는 내가 극하는 겁니다. 일간인 내가 극하는 거죠. 아극자라고 이건 표현하고, 아극자는 재성이 될 것이고, 재성은 정제라고 하는 것과 편제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되는데, 정제는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양대음 또는 음대양이 돼서 양대 음양이 조화가 이루어지면 이건 정제가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돼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편제가 되는 것인데, 오늘은 양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편제격이 되는데, 한 가지 또 진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이 진 안에는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이 을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토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을목의 천간에 투출하면 이걸 갖다가 어떤 분들 겁재격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겁재격으로 보지 않고 그냥 편재격으로 보시면 되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개수가 이렇게 투출하는 경우에는 이건 정인격으로 볼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월의 간목은 경금과 임수를 쓰게 되는 것인데, 일단 원령 자체 진월의 간목에 통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재성인 토가 왕하고 일간은 약하기 때문에 재다신 약하다라고 하는 틀을 일단 가지고 사주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다신약이 되면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갖다가 도와줄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다? 간목이 진월이 태어났을 때 이거를 생목으로 봐서 성장하게 시켜서 병화 개수를 쓸 것이냐, 아니면 다자란 성목으로 봐서 이거를 뭘 한다? 경금으로 작벌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만약에 이걸 이제 경금을 쓸 때는 사주가 어떻게 변하냐면 재성도 왕하고요, 살도 왕하는데 일간이 약한 그런 사주 국자가 돼 있어. 그래서 재살
태왕한 국사가 되기 때문에 일간에 뿌리가 있다라고 하면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데 뿌리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를 능히 쓸 수 있지만은 만약에 지지로 간목 일간에 뿌리가 없다라고 하면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를 써야 되는데 그 수는 뭘 쓴다? 임수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명식 연지에는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목이 진월이 되어서 약할 것 같지만은 보다 인목을 보게 되면 오히려 목이 왕진, 이거 준방합으로 볼 수 있죠. 원래는 인묘진 방합이 갖춰지는 것인데 묘는 빠져있기 때문에 인진이라고 해서 이건 준방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생시에서 묘목을 보게 되면 완전한 방합을 이루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목이 굉장히 왕해지는 것이고요. 월간에 다시 이렇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으면 이거는 진월의 간목이 약하지 않고 오히려 목이 더 왕해져서 신강사주, 원령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왕사주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화개수를 쓸 수도 있고요. 경금을 쓸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경금 임수를 쓰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경금 정화를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알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진월에 간목 무조건 경금 임수를 써야 된다라고 물론 기본은 알지만은 이렇게 국세가 바뀌었을 때는 경금 임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경금 정화를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주를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연간을 보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진월의 임수가 그냥 진중 개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화를 보게 되면 임수가 나쁘지 않지만은 만약에 경금을 보게 되면 이 임수는 나한테 조금 좋지 못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일제는 오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금을 쓴다라고 경금을 쓰는 경우에는 경금하고 오중에 있는 정화를 쓰기 때문에 임수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병화를 쓴다 이거는 금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목이 왕한 기운을 갖다가 발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수는 목을 생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임수가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주는 그런 역할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해가지고 그냥 옹고집스럽게 보는 것도 물론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지만 사주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뭐랄까 융통성 있게 이렇게 그 일본 말로 유도리 있게 이렇게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시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달리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오늘 지금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임수를 쓸 것이냐 화를 쓸 것이냐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고요. 일간 자체는 약하지 않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가 나오죠.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 간목이 투출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좌우충되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 생시는 맞지 않다. 선생님, 진이 있으니까 자진합해서 좌우충이 구제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자진 합하기 전에 좌우충 돼서 오화 깨지고요. 자수 깨지고 난리가 납니다. 이건 별로 좋은 생시는 아닌 거고요. 을지우시 같은 경우는 저는 잘 보지 않는데 이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축이죠. 토왕절에 축을 봤습니다. 물론 축에도 개수가 있는데 이거는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수는 있고 금은 축중에 있는 신금은 쓸 수가 없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뭘 쓸 수밖에 없냐? 오중에 있는 정화, 인중에는 병화로서 목의 기운을 발산하는 정도로밖에 쓸 수가 없죠. 근데 투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목이 왕한데 하늘에서 비 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화는 밑에 있는데 이건 그냥 화가 바깥으로 드러낸 것도 아니고 이게 좀 뭔가 좀 답답한 그런 국세가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좀 나쁘지 않은 게 물론 진월에 간목 투출 인목 있죠. 이거는 인오 준삼합으로서 화국을 형성하고 병화 투출되어 있으면 이 병화 굉장히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진중개수가 있고요. 진중개수에 뿌리를 둔 임수 투출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해서 제목을 쓰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생목으로 보고 간목을 갖다가 이제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목화가 왕하기 때문에 이건 수운을 만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죠. 수운을 보는 것이 수가 살아나는 것이 목도 너무 왕하고요. 화도 너무 왕하기 때문에 수운, 천간으로 오는 금운도 나쁘지 않습니다. 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지지로 오는 금운도 진유화금, 신진, 수국 그러니까 요거 임수를
하게 되니까 금수는 좋은데 다시 화가 왕해지는 운이라든가 아니면 술운이 와서 무술 경술이 와서 요걸 갖다가 박살을 내게 되면, 물론 인옷을 화국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은 요 진수충이 되게 되면 수의 뿌리가 박살을 나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다? 매우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묘시도 똑같은 병인하고 개념은 같습니다. 오중정화 투출되어 있죠. 이것도 뭐 인목만큼이나 간목의 양인을 얻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많아요. 이거 인묘진 방합으로 볼 수 있죠. 인묘진 방합으로 봐서 이건 목이 굉장히 왕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뿌리는 경금 가지고 목을 갖다가 작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목이 왕한 상태에서 경금 잘못 들이대면 뭐가 된다? 목왕금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화로서 왕목의 기운을 설기순세하는 것이 좋다. 아기가 있잖아요. 요즘 아기 나오면 고집 센 아기들 많아요. 적당히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는 애들도 많고요. 저기 뭐 신세계 백화점, 뭐 이마트 같은 데 이제 아기들 갖고 노는 장난감 코스 이런 데 가면 엄마가 이제 안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왜냐? 데리고 가면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우리가 뻔히 알기 때문에 애기를 데리고 갈 때는 항상 장난감 코스는 가지 않습니다. 근데 애기가 그 장난감 코스가 어디 있는지를 뻔히 안다라고 하는 것이 비극의 시작이고요. 엄마는 저기 뭐 깻잎하고 새우젓 사러 가는데 얘는 장난감 코스로 혼자 뛰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하나를 들고 오는데 이제 엄마가 그걸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냅둬라 하는데, 냅두는 순간 애가 그 바닥에 앉더니 울기 시작하면서 눕더니 사지를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저 옆에 있는 아줌마 아저씨 같은 또래 애기들 쳐다보면서 쟤는 왜 저럴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엄마는 어떻습니까? 쪽팔려서 죽습니다. 그죠? 그런 거예요. 너무 왕했을 때 거기다 대고 막 왜 이러냐 저러냐 막 하지마 울지마 그러면 더 때를 쓴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빨리 어떻게 됩니까? 장난감 사주는 게 상책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너의 왕한 기운을 내가 일단 빼줄게. 빼고 나서 집에 가서 네가 죽든지 말든지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주고, 지금 상황은 일단은 지금 상황을 빨리 모면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너무 왕한 거는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이 왕하기 때문에 화로서 발산은 하는데, 발산을 하는 것이 기본인데 수기도 부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생시가 마음에 들까요? 기사시 같은 거. 무진시 같은 경우는 재성이 왕해졌고요. 이런 거는 좀 의미가 좀 그런데, 재성도 왕하고 이거는 일간도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수가 뭐고 생각. 그러니까 뭐 신왕 재왕 이렇게 볼 수는 있겠네요. 신왕, 재왕, 일간도 왕하고 재성도 왕하다. 삐까번쩍 삐까삐까 이런 경우에는 목하고 토하고 서로 상전 싸운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목토상전, 토목상전, 토목 상전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요. 토하고 뭐가 서로 싸운다. 이런 경우가 뭐 용신을 취용할 때 뭘 취용한다? 통관 용신을 취용한다. 그럼 뭐예요? 화가 용신, 목생화, 화생토해서 뭘 한다? 상관 생재를 하거나 식신 생재를 하게 되면 뭘 할 수 있는 대중?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주 국세는 된다. 물론 대운에 따라서 희비는 엇갈릴 수 있지만 사주 원국은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일간도 왕하고 모두 왕하다, 재성도 왕하다. 임수가 목을 생겨주니까 그것도 목을 생겨주는 것인데, 이렇게 토하고 목하고 첨예하게 다투는 그런 토목상전의 경우에는 통관용신을 취용해서 상관생재를 하든 식신생재를 하든, 이거 상관이니까 상관생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천간에 화가 투출되어 있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사주를 내 맘대로 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없기 때문에 뭐 그냥 넘어가시고요. 기사시 같은 경우는 이제 화가 좀 많아지는 개념이고, 기토 투출돼서 자꾸 간목하고 합을 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합니다. 이건 물론 이제 진중에 있는 기토가 투출되어 있고요. 오중에 있는 진중에 있는 기토가 아니죠. 오중에 있는 기토가 투출되어 있고, 이 기토가 진오사에 다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기토가 세력이 있지만 일간하고 자꾸 합을 하려고 하는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차라리 무진시 같았으면 그냥 식상 화운에 좀 돈을 좀 벌 수 있다라고 보지만, 이건 탐합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만약에 저한테 태기를 하라 하면 기사지는 절대 잡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경호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진월의 간목은 경금으로서 쓰고 임수로서 간목을 도와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진월의 간목 투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임목까지 얻었기 때문에 요거는 굳이 뭐 임수를 취용, 뭐 있으니까 목을 생겨준 건 나쁘지 않죠. 요 경우가 수보다는 이제 경금이 진월의 간목이 경금을 쓰는데, 이 경금이 좀
약한 것은 좀 단점이죠. 오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쓰는데 요거 차라리 그냥 금운을 만나서 경금이 살아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끝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생시 임신시 내지는 계유시가 되는데 임신시 계유시는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금을 써야 되는데 수 투출되게 되면 이거는 뭐 차라리 병화 쓰고 병화 개수를 쓰는 거 같은데 진월이 임수 개수이 투출되어 있고 신의 뿌리를 두는 임수 개수이기 때문에 이건 뭐 화가 좀 살아나야 되는 국세에서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안 되죠. 목운이나 아니면 토운이 와서 이 수를 갖다가 제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 계유시도 마찬가지 임신시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갑술시 같은 경우에는 오술합하죠. 진술충 아닙니다. 이런 것도 좀 써드려야 되나? 갑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오술합해서 화가 좀 살아나고요. 진술충으로는 보지 않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갑목세계 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이것도 일간이 약하지 않습니다. 화 있기 때문에 목의근으로 발산하는데 병화가 투출되어 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나 병화가 투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수는 목을 생하는 그런 관계 이런 건 제가 봤을 땐 좀 화가 좀 살아나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옷을 이거 진월에 인옷을 화구까지 본다라고 하면 수운을 얻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상당히 괜찮은 대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한 주 시작 잘 하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